본인이 진짜 상상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보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D5 스텝 사이클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셉 글로벌 캠퍼스의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분들께서 항상 고민하는 거죠.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전공 및 산업 전선에 어떤 방향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The 5 Step Cycle을 스텔라 선생님과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셉의 스텔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5 Step Cycle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설명드리고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채웠던 컨텐츠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이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본인의 전공과 본인의 학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A부터 E까지 빅 픽처에서 점점 narrow dow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과 대화 후에 학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interest, 관심이 있는 분야에 일단 설정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1차원적으로 설정을 해서 스텝 A에서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booming 하고 hot topic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surface level에서부터 리서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뉴스화되고 있는 거는 뭐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conversation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리서치를 한 다음에 스텝 B 거기서 조금 더 좁혀서 예를 들면은 저희 친구 중에서 chemical engineering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chemical engineering 중에서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environment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interesting한 토픽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chemical engineering with environmental science specifi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텝 B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 이렇게 조금 더 스페시픽한 필드와 분야를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ly specific scholars는 또 누가 있을까를 리서치를 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세우고 논문을 많이 publish한 대사람들을 이제 찾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뭐 대학교든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D 내가 그 리서치를 했던 논문들에서 많이 퍼블리시된 교수님들의 학교 아니면은 내가 관심이 있는 이 renowned scholars들이 나왔던 학교 등을 리스트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학교까지 이제 추려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총합적인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내 롤모델들이 갔던 아니면 공부를 했던 학교와 거기 학교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까지 스스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게 A부터 E까지의 사이클 스텝이죠. 알츠하이머 디지즈 프리벤션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이 전에 이 친구의 후보 전공이 어떤 게 있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medical science에 관심이 있어서 뭐 psychology도 관심이 있었고 sociology도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그러면은 두 개를 조금 결합시킨 neuroscience는 어떤가 해서 이제 neuroscience에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가 관심이 있다라고 이게 나오게 됐죠. 가장 최근에 뇌과학에 있어서 뇌과학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가를 찾는 게 사실 우리 학생이 해야 되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도 있지만 유전자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스템셀스 같은 이런 줄기세포로 이제 재생 가능한 의약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뇌과학에서 의외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핫한 주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찾아준 게 아니라 저희 학생이 찾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도표를 봤을 때 밑줄이 쫙 그어진 게 있을 거예요. 이 밑줄이 쫙 그어진 거는 뭐냐? 약간 이상형 올림픽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죠. 가장 네가 마음에 끌리는 거를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프리벤션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도와봤던 경험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했던 기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런 동기뿐만 아니라 저는 더 많은 조사들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뉴로사이언스라는 이 학문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의 감을 잡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프리벤션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네, 그 예를 들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또는 상업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를 우리가 예방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치료를 위한 솔루션을 갖고 있진 않구나. 그럼 내가 이런 역할들을 추가로 할 수 있구나라는 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스텝 C로 넘어가서 Find Renowned Scholar를 이렇게 찾는 방향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가장 멋지고 팬시하고 쿨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게 C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자, 스텝 C에서 Find Renowned Scholars in the Field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명한 학자만 찾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뭔가 새로운 과학적 컨셉이 만들어지면요. 대개는 스타트업 같이 기업으로서 바로 상업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이제 그런 스타트업이 어떤 류의 그 창업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창업자들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전공이나 미래에 이런 업무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는 데 있어서 구글로 간단하게 검색만 해줘도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학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구글 스콜러를 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합성 검색어로 추가를 해서 찾기만 해도 이제 구글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가장 연구 실적이 뛰어난 선생님들을 위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준다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찾았던 것처럼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을 위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업자들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만 봐도 내가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조가 아니고 처음엔 모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처럼만 해도 최소한 좋겠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저희가 이런 많은 조사들을 시키는 이유는 뭔가의 결정을 할 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뭔가의 이유라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스텔라 선생님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자, 우리가 팩트를 베이스로 글을 쓰는 게 왜 중요한 거죠? opinion과 fact는 굉장히 다르고 opinion은 내 감정과 이모션에 의해서 소외가 될 수 있지만 fact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서치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objectively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객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 D5 스텝 사이클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대체 뭘 좋아하는 거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심어주자는 게 취지인 거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상상만 했을 때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더 많은 정보들을, 요즘은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니까 직접 찾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한 뒤에 본인이 진짜 상상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보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D5 스텝 사이클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5 스텝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좀 많이 개선이 있었나요? 일단은 초반에 자기가 진짜로 뭐를 하고 싶은지도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이클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은지까지도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많이들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물을 갖고 왔죠.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사이클이라는 즉슨
it repeats.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첫 번째에서 실패를 하면 좋은 점은 또 하면 된다. 계속 저희의 motto 있잖아요. 일단 너네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너네 실패물이든 성공작이든 일단 갖고 와서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저희가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의 캐릭터리스틱을 좀 봐서 이런 건 어때? 라고 저희가 아이디어 서제션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5스텝 사이클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에 좋은 거는 이게 원형으로 돼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처음 가설이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취향에. 그럼 얼마든지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이거 너무 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사고를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뭘 하고 싶은 게 진짜로 재밌는 거야? 재미없는 거야?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럼 여기 있는 이 일들을 중에서 내가 본받을 사람은 누구야? 그거보다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럼 나온 학교에서 뭘 공부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 이런 비판적 사고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시간을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꽤 많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궁금하신 점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가벼운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